혹시 배고파서 배달앱을 켰는데 메뉴 하나 고르는 데만 벌써 10분째 화면을 내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더 바쁘죠. 이건 리뷰가 좋은데 쿠폰이 없어서 가격이 비싸고, 저건 다 좋은데 혹시 거리가 멀어서 저번에 먹었던 곳처럼 다 식어서 오면 어떡하지? 결국 머릿속으로 각기 다른 메뉴의 실패 확률을 전부 시뮬레이션해 보느라 정작 밥을 먹기도 전에 뇌부터 지쳐버린 상태. 혹시 지금 이 영상의 썸네일을 클릭하기까지도 이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방금 전에 당신처럼 일상의 아주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결국 생각이 많은 내 모습 자체를 또다시 걱정하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을 볼 때 걱정이 많은 사람들과 동일시하여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것처럼 다소 불안한 습관을 가진 사람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손톱 대신 학창시절부터 현재까지 내가 겪었던 모든 이불킥 상황을 물어뜯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죠. 가장 일상적인 카톡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회사 단톡방에 팀장님이 업무 관련 지시나 질문을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정적이 흐를 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충 눈치를 보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거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딱 5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카톡 팝업이 떴지만 누르면 읽었다는 숫자가 줄어들까봐 망설이기도 하고 막상 창을 열고도 뭐라고 쓸지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죠. 내가 너무 빨리 대답하면 나대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썼다가 지우고, 그렇다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팀장님이 화를 낼까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쓰면 나한테 일이 다 몰릴까봐 두렵고, 넵 하고 대답하자니 너무 장난스러워 보일까봐 수십 번 고민하죠. 그렇게 10분 넘게 눈치만 보다가 결국 다른 동료가 먼저 대답하면 그제서야 그와 가장 비슷한 말투로 안전한 문장을 전송하죠. 그런데 더 피곤한 부분은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내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며 팀장님이나 동료들이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숨막히는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병이 아니라 스위치가 고장난 아주 깊고 섬세한 공감 능력이 작동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드디어 누군가 내 마음을 완벽히 이해해 주었다는 낯선 안도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뇌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집중을 멈추는 순간 켜지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DMN이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과거를 곱씹고 미래를 상상하며 상대방의 눈치를 읽어내는 역할을 하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뇌는 이 회로가 귀에서 이명이 들릴 정도로 크고 요란하게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뇌는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요? 심리학자 수자는 우리가 하는 고민 중 결론이 나는 생산적 문제 해결 생각과 쳇바퀴와 같은 되새김질 생각의 결정적인 차이를 밝혀냈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침대에서 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똑같은 후회에 조금씩 다른 옷만 입혀가며 수백 번 예행 연습을 하는 것에 불과하죠. 이 되새김질이라는 녀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감정을 영구 보존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실수했던 그 끔찍한 순간을 스마트폰 갤러리에 캡처해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즐겨찾기 폴더에 박제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불쾌한 감정에 꼬리표를 달고 마음속 갤러리 가장 잘 보이는 것에 평생 지우지 못하게 전시해두는 꼴이죠. 특히 최악인 이유는 내일 아침 등교하고 출근을 위해 당장 자야 하는데 당신의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며 새벽 2시까지 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완벽한 정답이 튀어나올 거야 라고 믿기 때문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정답은 나올 수 없지만 당신은 이번 주말 어느 밤 또 한 번 속는 셈이 치고 생각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대체 왜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과거에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어린 시절 불확실성이 곧 위험이었던 환경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거창한 트라우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현관문 열리는 소리나 부모님의 발소리만으로도 오늘의 기분이 어떤지 공기를 읽어내야 했던, 매 순간 눈치를 봐야 했던 일상적인 환경 말입니다. 당신의 뇌는 아주 어릴 때부터 미리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앞서 생각하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는 걸 뼈저리게 합습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엔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능력이었죠. 진짜 문제는 어른이 아닌 지금 마주하는 상황은 그 거창한 생존 기술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마트나 카톡창이라는 데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팀장님이 보낸 "그래, 알겠다" 라는 마침표 찍힌 종닥한 카톡 하나에 당신은 그 미묘한 표정을 상상하며 뇌 속에서 거대한 사건 파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원시시대 숲속에서 만난 진짜 호랑이와 2026년 직장 상사의 마침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진짜이고 당신의 심장이 뛰고 위가 꼬이는 고통도 진짜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쉽게 말하곤 합니다. 아휴, 그냥 신경 좀 꺼.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어떻게 사냐. 대충 좀 살아.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겪어본 수능 금지곡 현상이나 다이어트 중 야식 참기를 떠올려보면 그 조언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용한 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링딩동 같은 반복되는 노래 멜로디는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억누를수록 그 노래가 귓가에 미친 듯이 맴돌고 밤 10시 이후에 치킨은 절대 안 돼 라고 다짐할수록 머릿속이 온통 바삭한 치킨으로 가득 차는 경험 해보셨죠? 생각을 강제로 억누르려 하는 건 뇌의 일종의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만 좀 생각하자 라고 다짐할 때마다 당신은 마치 스프링을 꾹 누르는 것처럼 뇌 과학적으로 더 거대한 생각의 파도가 밀려오도록 덫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현상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쉬는 것과 아주 비정상적인 애증관계를 맺게 됩니다. 가만히 소파에 앉아 쉬거나 침대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동안 잡생각의 볼륨을 줄여주던 외부의 자극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뒤로 미뤄뒀던 수많은 생각이 폭우처럼 쏟아져 들어오죠. 퇴근 후 지쳐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굳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놓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내면의 무서운 소음에서 도망치기 위해 찾은 유일하게 작동하는 볼륨 조절기가 바로 끊임없이 컨텐츠를 소비하며 뇌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팩트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일에 조언할 때는 아주 쿨하고 칼같이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의 뇌가 멈춰버리고 생각에 늪에 빠지는 주제들은 인간관계, 나의 미래, 선택에 대한 후회 같은 아주 무겁고 중요한 것들 뿐이죠. 즉, 당신의 과생각은 랜덤한 소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남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를 아주 정확히 비추는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단지 최악의 방식으로 당신에게 소리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머릿속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법이 일어나지 않으며 좌절감만 쌓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내 생각의 소용돌이와 타협하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오늘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가짜 호랑이 경보기 끄기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 때 강제로 멈추려 하지 말고 뇌에게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지금 이 생각이 나를 어떤 위험에서 지켜주려고 켜진 걸까? 그리고 그 위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눈앞에 진짜 존재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을 두렵게 했던 그 위협의 대부분은 이미 몇 년 전에 사라졌고 지금은 오직 아주 잘 학습된 방어 습관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영업시간 선언하기입니다. 생각의 소용돌이가 몰려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그 소용돌이가 내 저녁 시간을 얼마나 빼앗아갈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이 시작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지금 왜 불안해하는지 다 알아. 하지만 오늘 네가 내 머릿속에서 떠들 수 있는 시간은 밤 10시까지 딱 15분이야. 뇌를 억압하는 대신 뇌와 시간을 협상하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의 이중잣대 부수기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는 기가 막히게 보면서 한없이 다정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동료나 후배가 큰 실수를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라며 따뜻한 커피까지 사주면서 쿨하게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보낸 이메일이나 보고서에 오타 하나가 발견되면 며칠 밤낮을 이불을 걷어차며 나는 왜 또 똑같은 걸 실수했지? 아 진짜 왜 꼼꼼하지 못할까? 라며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죠. 똑같은 마음의 법정에 남과 나를 세워두고 완벽하게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모순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오늘 밤엔 내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해줬을 그 따뜻한 위로를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세요. 당신의 복잡한 마음속 호기심을 명쾌한 심리학으로 풀어주는 곳, 지금까지 궁금하게 알려줄 캐디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멈추지 않는 당신의 생각 엔진을 잠시나마 식혀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